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책 읽는 시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캐서린 맨스필드의 단편소설 가든파티입니다. 20세기 대표적인 모더니스트로 평가받으며 의식의 흐름, 다중시점 같은 혁신적인 기법으로 영미문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캐서린 맨스필드. 단편소설을 유일한 글쓰기 형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일까요? 맨스필드는 자신의 철학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대신 인물을 관찰하거나 인물의 기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일상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을 터치하듯 그려냅니다. 그중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소설 가든파티는 어른을 흉내내는 부유층 소녀 로라의 시선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 그리고 부르주아적 도덕과 윤리의식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설은 가든파티를 앞둔 셰리든가의 아침 풍경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셰리든가의 높은 담장 안에는 수백 송이의 장미가 피어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아름다운 정원을 선보이기 위한 가든파티가 열릴 예정이죠. 어머니를 대신해 파티를 준비하게 된 셰리든가의 딸들은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중 유난히 들뜬 모습의 로라. 로라는 파티 준비가 한창인 집 안을 누비다가 부엌에 모인 하인들에게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한 젊은 마차꾼의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아내와 5 아이를 남긴 채 죽은 남자의 사연을 들은 로라는 연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가든 파티를 열 수는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파티를 그만두자는 말에 가족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그 남자가 우리 정원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태도였죠. 가족들의 냉담한 모습에 상처받은 로라는 반쯤 목맨 소리로 죽은 남자와 그의 가족들은 우리 이웃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죽은 남자가 살던 집은 셰리든가로 올라가는 오르막길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동네였습니다. 오르막길 제일 꼭대기에 위치한 셰리든가와는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그런 곳이었죠. 물론 죽은 남자에게 연민을 느낀 로라는 그곳을 아주 가깝게 느낍니다. 하지만 남자의 죽음에 무심한 가족들에게 그곳은 들어갈 이유도 들어갈 필요도 없는 그런 먼 곳이었습니다. 로라는 그런 가족들의 태도에 불편한 기분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웃이 죽었는데 악단을 불러 음악을 연주하고 사람들과 웃고 떠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로라에게 어머니는 들고 있던 검정색 벨벳 모자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모자 너에게 줄게. 갑작스러운 모자의 등장. 정확하게는 방으로 들어온 로라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부터 로라를 둘러싼 감정의 흐름은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모자를 쓴 자신의 모습이 그토록 아름다워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로라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도취되면서 이웃 남자의 죽음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진행된 파티를 즐기며 생각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파티는 처음이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파티가 끝나자 남자의 죽음을 잊은 로라와 달리 어머니는 남은 음식을 바구니에 꾸리고는 로라에게 죽은 남자의 가족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다 버려질 것들인데 기왕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어머니의 말. 음식과 꽃을 보내고 싶지만
꽃을 들고 가다가 줄기가 드레스를 망칠지도 모르니 음식만 가지고 가라는 셰리든가 사람들의 이기적인 동정. 로라는 거기에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 이유는 알지 못한 채 셰리든가의 높은 담장 너머 죽은 남자가 살던 곳으로 향합니다. 머리에는 여전히 파티용 검정 벨벳 모자를 쓴 상태로 말이죠. 소설에서 모자는 가진 자의 동정이 넘을 수 없는 두세 개를 가르는 벽으로 표상됩니다. 실제로 로라는 죽은 남자를 연민하고 그를 이웃으로 여기며 가든 파티를 멈추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모자를 쓴 이후 남자에 대한 모든 관심을 거둡니다. 죽은 남자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차단했던 것, 그것은 바로 검정 벨벳 모자를 쓴 아름다운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나의 모습에 도취될 때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에 온 신경을 빼앗길 때 우리는 타인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소설에는 어머니가 로라에게 음식 바구니를 쥐어주며 하려던 말을 삼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로라를 죽은 남자의 집에 보내며 어머니가 망설이다, 끝내 하지 못한 말은 무엇일까요? 어머니가 맺지 못한 절대라는 말 뒤에 이어질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동정은 하되 절대 선은 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라는 이미 검정 벨벳 모자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자를 쓰고 있는 이상 로라가 선을 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란 사실을요. 성경에도 소설 가든 파티처럼 모자를 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외진 산길,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도 로라처럼 타인의 세계에 들어서는 것을 막는 모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행을 가로막은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입고 있던 하얀 옷이었습니다. 피 흘리며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 흙투성이가 된 몸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를 일으키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의 옷을 더럽힐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기 옷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차마 더럽힐 수 없는, 차마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옷.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분이라는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갑니다. 소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로라를 마중 나온 오빠의 품에 안겨오는 로라와 오빠의 독백 같은 대화로 끝이 납니다. 인생은, 그렇지 인생은. 인생은 뒤에 붙은 말줄임표. 그들이 말하지 못한 인생은 무엇일까요? 소설은 끝내 인생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마 어쩌면 소설 속 인물들은 영원히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그들이 모자를 얻은 대가니까요. 가진 자의 동정이 넘을 수 없는 굳건한 벽. 그 벽을 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이웃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벽을 넘지 않고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벽을 넘기 위해 오늘 내가 벗어야 하는 모자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버려야 하는 우리의 옷은 무엇일까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일까요?